네, 학부모님들 신청 다 하고 오셨나요? 4학년이라 안 되네요.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2부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 조금 전에 이은경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 좀 시원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좀 더 편안하게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부군께서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종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부군. 네, 부군. 네. 부부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동거인입니다. 그러니까 동거인. 그리고 네. 현재 교사. 네, 현재 교사. 아, 네, 네. 올해로 17년 차. 네. 네, 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아마 학부모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교사도 또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한나님께서 성종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은경 선생님한테 대한 감사 인사는 끊임이 없어요. 막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이제 부부니까 몇 년이나 사셨어요?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네, 뭐 해도 되는데요. 네. 안지는 지금 벌써 한 2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은 한 15, 16년. 아이들은 몇 학년이에요? 큰아이가 15살, 15살. 작은아이가 14살입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를 막 네, 네. 중학교 1, 중학생 2학년. 2명. 네. 네, 힘드시겠어요. 아들들이요. 많이 힘들어요. 아들들이라 그러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래도 함께 했던 세월이 20년이 넘으면 두 분이 좀 마음 맞지 않을까. 네. 네. 점점 안 맞아요. 아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일명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상황을 드리면 두 분께서 1번, 2번 답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1번 혹은 동시에요? 2번 네네. 외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밸런스 문제 나갑니다. 어린이집 등원이 늦었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자기주도 대단한 아이들은 꼭 입고 싶은 걸 입어야 돼요. 남의 네. 결혼식에 꼭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름인데 나는 꼭 패딩을 입어야겠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겨울인데 나는 꼭 이 샌들을 신어야겠다. 2번입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상황에 좀 더 마음이 가는지 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싫은 상황인 거죠? 좀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네네. 예,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번, 2번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하나, 둘, 셋! 2번. 점점 멀어지는군요. 역시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왜 2번 선택을 하셨는지. 감기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사실 네.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은 그렇게 면역력이 낮아요. 모유 엄청 먹였는데도 안 돼요. 이럴 네. 거면 분유 먹일 걸.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겨울에 샌들을 신다 보면은 체온이 내려가면서 감기에 노출이 되고 또 저희 애들은 감기가 그냥 안 끝나더라고요. 항생제를 막 일주일 넘게 먹어야 끝이 나고 누런 코가 나오고 중이염이 와서 막 귀가 안 들리고 막 이 정도 돼야 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크록스라고 하는 네네네네네. 그 신발을 알게 되면서는 네. 막 한겨울에도 그걸 신고 다니려고 하고 네. 액세서리 붙이면 예쁘거든요. 네. 정말 그 신발을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비싸니까 버릴 수는 없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막 강제로 아이한테 신지 마. 네. 그리고 숨기고. 그거 버렸어. 다 썩어서 버렸어. 막 네, 이렇게 네.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점점 아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우리 다음 주에 워터파크 구경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가 감기 걸리면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너도 힘들고 우리도 다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도 신을 거야.
그래도 신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율은 양말로 했습니다. 양말 신고 샌들 신기. 신는 걸로. 네. 아, 그렇게 타협을 보셨네요. 네. 아, 그런 경우가 설득이 있나요? 안 되죠. 네, 네. 진짜. 여름에 패딩도 입는다고 하던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근데 이 두 경우가 저희 딱 둘째 아이가 모두 했던. 어. 네. 네, 그러니까 멋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멋이 나진 않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1번을 선택한 이유가 겨울에 샌들 신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꽤 종종 볼 수 있어요. 어. 네, 겨울에 양말 신고 오는 친구도 있고 네. 맨발로 그냥 오는 아이들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체열도 높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름에 패딩을 입는다. 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답답한 거잖아요. 네, 더워요. 그러니까 학교 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안 그래도 늘어지는데 패딩을 입으면 이제 막 하루 종일 컨디션이 무너지고 막 너무 힘든 네.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 저는 겨울의 샌들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 어허. 그런데 여름에 패딩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한번 좀 뒤어보면 네. 한번 되어보면 네. 그다음부터는 안 입더라고요. 그렇죠. 꽁꽁 싸매줘야죠. 털모자까지. 아, 강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의 마음은 잘 안 맞는 걸로 예,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문제를 드린 이유가 물론 이제 재밌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실 수 있으니까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맛을 봐야 안다. 해줘라. 네, 맞아요. 약간 근데- 아빠 스타일이죠. 어떻습니까?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게 음.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최소한의 선택권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상황이면요. 네. 아이의 건강이나 우리 가족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결정적으로 최후의 순간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고 패딩도 왜 막 진짜 한겨울 패딩 말고 약간 네네. 경량 패딩 정도로 약간 조율이 또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조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 우선을 준 상태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뭔가의 그 네. 스스로의 고집이라서. 그리고 뭐 결국은 결과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패딩 입고 가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봐라라는 표현을 했지만 네네. 사실 본인이 선택한 결과를 본인이 직접 느껴보고 책임을 한번 져보는 거죠. 네. 네, 그 과정이 꼭 필요해서 네. 저도 사실 이제 엄마가 많이 결정을 하고 많이 도와주니까 네. 뒤에 물러서서 좀 편한 상태였다가 여름에 패딩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량 패딩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가 까였어요. 그건 싫다. 왜냐하면 경량은 본인이 안 돼. 원한 네. 디자인과 색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제안은 뭐 먹히지 않을 때가 있지만 네. 네, 그런 이제 조율 과정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아, 네. 결국은 그러면 생각합니다. 입혀 보낸 걸로. 그러니까 입혀 보낸 적도 있었어요. 하면서 약속은 했어요. 네. 교실 가자마자 벗기로. 네. 아마 본인이 벗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너무 더워서. 그렇군요. 네, 웬만하면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것에 너무 반대하지 말아라. 네. 안 돼. 기회를 날이 얼마나 주는 더운데. 음. 30도야. 못 알아듣는데. 30도인지. 30도인지 40도인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밸런스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건 뭐 두 분의 행동일 것 같아요. 1번, 나는 옆에서 음악을 듣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혹은 듣는다. 2번, 나는 옆에서 책을 읽는 게 좋겠다. 혹은 읽는다. 그냥 이거는 교육상에서는 책 읽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1번, 2번입니다. 음악 1번, 책 2번. 여러분께서도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두 분 관계 괜찮으신 거죠? 네. 달라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달라야 산다고. 예.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인꼬 부부입니다. 이번엔 성전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1번, 음악을 듣는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사실 아빠는 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네, 경험이 많지는 네. 않은데 네. 옆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알 것 같아요.
네, 네. 아빠 우리 아빠가 연기한다. 쇼하고 있구나,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맞아요. 어차피 티가 나는데 네. 그 제가 뭐 그런 모습을 일부러 억지로 막 보여주는 것보다 네. 사실 뭐 일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 나서 사실 일만큼 중요한 건 휴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휴식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본인에게 더 의미 있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들을 그냥 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냥 보여주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고 좋겠다. 억지로 만든 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 옆에서 음악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음악을 아이와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2000년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취미를 같이 네. 공유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억지로 연기하는. 사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 옆에 저 학교 갔다 오면 늘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을 쓰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속아 넘어갔죠. 우리 부모님은 늘 저렇게 노력하면서 사시는 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네. 넘어가겠지만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엄마 책 잘 안 보는데 저 책 읽을 때만 옆에서 책 읽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음악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정말 의외였거든요. 그렇네요. 다 알겠네요. 그때만 와가지고 책 보는 거 공부시키려고. 네. 그런 경우인가요? 네. 2번 선택. 아니 근데 제가 손종 쌤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음악만 들으면 양반이죠. TV 봐요. 아이 공부하는데. 네. 거기까지 해야 돼요? 네. 반론의 기회도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뭔가 네네. 약간 축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빠가 와가지고 집안을 산만하게 만들기를 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기까지 엄마들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분위기 만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와가지고 TV 켜고 막 소파에 막 이렇게 막 그럼 이제 그냥 아니 만드느라 막 고민하고 뭐 간식 먹이고 뭐 얼른 저기 휴식 시켜가지고 간신히 공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한 10분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분위기 막 그렇게 축제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깨지는 건 1분 안에 바로 맞아요. 분위기가 깨지기 맞아요. 때문에 참 아까워요. 네. 얼굴이 점점 분위기- 멀게 끼어 계셔서 방송 끝나고 가면 저도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변명을 할까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가 시작을 했을 때 하지는 않죠. 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아이도 좀 숨을 틔워줘야 되겠다. 아. 네, 이런 시점에 이제 아빠들이 네네네네. 해주는 역할, 네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또. 그런 인기는 좋죠. 점수를 죄송합니다. 많이 따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책을 좀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곁에서? 저는 네. 그냥 가식적으로 읽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쇼를 하는 걸 알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쇼를 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네. 그 책을 읽는 모습을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 읽는 엄마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을 읽고 나서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해요. 아. 엄마도 책 읽잖아. 그렇죠. 너는 왜 안 봐? 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할 거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거 역시 아이의 선택인 거죠. 엄마가 책을 읽네? 재밌나? 나도 읽을까? 아니야, 나는 안 읽을 거야. 이렇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 보면 특히 어머님들은 우리는 이제 좀 정적인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독서가 취미인 어머님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자꾸 애를 재우고 나서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을 해요. 맞아요. 조용할 때 집중해서 때. 본다고. 실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땐 맞아요. 드라마 보셔야죠. 네, 뭐 사내맞선 뭐 이런 거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때는 아이의 교육과 상관없는 취미 활동을 이렇게 즐기시고요.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집중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책을 좀 읽는 어머니다. 읽어야 될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 그냥 옆에서 읽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책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야 네. 나가서 카페를 가시거나 네. 조용할 때 읽으시잖아요. 마치 비밀인 것처럼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야 돼요. 네. 그러네요. 성종 선생님이 너무 안 됐어서 순간 네. 저희 유튜브에서 별을 보다님께서 시작도 안 했을 때 선택도 안 했을 때 남편은 1번일 것 같아요. 아빠는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쉬는 거야. 아빠는 뉴스 조금 볼 거야. 숙제 다 안 했으면 너 공부해라.
엄마는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동료들이 많아요. 들깨님도 저도 책 사이에 핸드폰 보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남자분인 거예요. K님은 와 저희 집도 아빠가 이렇게 예. 공공이 적이 됐네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예, 그럼요. 외롭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계신 감독님들도 다 공감하실 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님은 선생님도 평범한 아빠랑 같네요. 네. 지혜님, 저희 집도 아빠가 그래요. 예. 같이 함께 이 유튜브를 보시면 너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송정 선생님도 같이 보시면 그렇고. 예. 응원합니다. 음악 듣기. 네. 이렇게 두 분의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자기 주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OX 퀴즈로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OX 퀴즈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OX 퀴즈로 더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답변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OX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할게요. 사실은 저는 아이는 아직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저도 유치원 교사를 잠깐 했어가지고 잠깐. 네. 그래서 공감은 잘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OX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선행학습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중요하다. 아, 선행학습 요구하시는 분들 많죠? 부모님들이. 많죠. 네. 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X. 잠깐 다시. 네. 오, 학교 생활에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왜 네. 중요하죠? 지금 현직 교사이시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선행학습이 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동그라미를 들면 현직 교사인데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의미는 이 선행학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행학습이 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득이 되는 아이들이 또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일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선행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일단 학습한 내용에 대한 흥미가 좀 사라지죠. 네,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보통 한 학기 정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정도를 이상을 앞서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네. 대부분의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지금 배우는 내용 그리고 이미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행학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게 문제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선행학습하면 떠오르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실까요? 영수. 영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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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미리 시키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 수학 같은 경우에 계단식으로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죠. 그래서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을 거의 4학년 때 똑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던 게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이렇게 그냥 확장되는 정도의 개념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미 앞에 배웠던 내용을 어설프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기분상으로 나는 잘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앞서 나가고 싶어. 라는 네. 마음으로 또는 부모님의 좀 욕심으로 선행학습을 밟아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구멍구멍 난 상태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가서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이 독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선행학습이 아니다. 바로 복습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X 아닌가요? 선행학습이 선행학습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선행학습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네. 라는 의미인데 네네. 제가 파악을 잘못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O를 든 걸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선행학습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조율, 속도를 조절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네, 선행학습을 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네.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저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X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해를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의 아이가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네,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겪어보면 거의 다 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선행학습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아이의 학교 생활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다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거 왜 타고나는 거잖아요. 공부를 원래 잘하는 네. 친구들. 머리가 예. 팡팡 돌아가는 네, 애들이 네. 있어요. 빨라요. 네. 네. 그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늘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기 싫어했대요. 아, 네. 그럼 아예 손을 놔버리는. 그래서 그래서 늘 혼자서라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도움이 될 거고. 도움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배우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네. 무언가 더 새로운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재미들을 지적 호기심을 네. 채우고 싶은 아이인데 그걸 제한해 버리면 더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가 뭐 영재 관련 수업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 아이에게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사랑합니다님. 아이마다 틀리다. 이재님, 조절이 중요하군요. 네. 금은영님, 역시 은경쌤의 정리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많이 흐트러놨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볼까요? 나갑니다. 문제집을 푸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훈련이 된다. 범위를 정해주는 것. 저는 아까 그 은경 선생님의 강의에 기반해서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OX. 정해주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의 훈련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강의 잘 들은 것 처음으로 같아요. 맞았네. 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반반이네요. 딱 반반. 네. 아, 범위를 정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네. 뭘 한 거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공부를 계획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 자, 일단 풀어볼까? 되는 데까지 풀어야지가 아니라 네. 오늘 두 쪽을 풀지 세 쪽을 풀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에 옮기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를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은 엄마가 정해주면 자기주도가 아니고 아이가 정해야만 자기주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엄마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자, 여기 두 쪽을 풀자라고 아이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대로 두 쪽을 풀기로 한 대로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게 해주시라는 거죠. 아이가 봤어야죠. 네. 그래서 문제집은 내가 기분 나는 데까지 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풀기로 한 데까지 푸는 거구나. 그게 공부 계획이고 처음엔 엄마가 그걸 정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오늘 풀어야 되는 분량을 내가 정해보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한 만큼 푸는 거. 이거를 해보는 이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의 훈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같이 도와주면서 네. 얘기하면서. 네. 성조 선생님도 네,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문제집을 시작하는 걸 처음 아까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모든 시작은 이제 부모님이 어른이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배워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집을 푸는 범위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풀어봐도 내가 이것들이 나에게 적당한 분량인지 아닌지를 사실 처음 시기에는 조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분량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도 그냥 반복해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는 거죠. 조율하면서 범위를 네. 같이 조정해서 어. 네, 그런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너무 네. 많이 잡았는데 하다가 하기 싫대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이러면 그때도 이제 개입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망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망한 네, 날. 네, 네. 이제 공부는 한 일주일에 4일 정도 망합니다. 네. 5일 중에 4일 망해요, 보통. 예. 네. 그게 이제 어떤 전국적인 통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이제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늦게 시작을 했다던가 네. 너무 양이 많았다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할 때 집중해서 하지 않았다던가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TV 앞에 아빠랑 주저앉았다던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망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일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 해보니까 도저히 1시간 안에 세 쪽이 안 끝나더라. 그렇다면 내일은 1시간 동안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두 쪽으로 계획을 좀 변경해보자. 혹은 시간이 1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저녁 먹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희경님께서 아이가 정한 범위가 너무 적어서. 네, 그러게 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네. 정말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면 굉장히 적게 정하고 끝내고 굉장히 뿌듯해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엄마는 막 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그렇군요. 잘한다고 했는데 네. 예, 마치 속은 것 같은. 맞아요. 어쨌든 아이들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네. 같이 짜주라. 그리고 이제 뭐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초등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수학은 양치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아. 어떤 시점이 와요. 네. 아이가 천천히 적은 양을 풀면서 충분히 생각을 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양을 늘려가면서 결국 우리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분명히 풀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실력으로 안 쳐주잖아요. 네네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그 양치기가 시작될 때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분량이 적은 아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율이에요. 계속. 막 진짜 약간 협상하시는 네네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한쪽만 풀고 그냥 놀려고 하면 네. 일주일에 하루는 두 쪽을 풀자. 아. 어느 요일에 풀래. 그럼 이제 애가 이게 보고 약간 기분이 좀 덜 나쁜 요일이 있잖아요. 네. 그날은 금요일, 두 쪽을, 금요일. 예, 네. 그날은 두 쪽을 풀게.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한쪽 계속 풀던 애가 두 쪽을 한번 풀어보고 두 쪽을 이제 그렇게 한 몇 달을 가다가 두 쪽을 이틀로 늘리고 네. 그러다 어느 하루는 세 쪽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양을 결국에는 늘려야 돼요. 그렇군요. 네. 아. 다시 한쪽으로 가기도 하죠. 맞아요. 슬럼프가 와요. 네. 오죠, 오긴 그럼요. 또. 네, 우리 네. 아이들도. 그러면 또 다시 또 기다렸다가 네. 또 다시 다시 그 또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주춤하면서 한쪽에 머물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네. 슬럼프가 오면 아빠가 좀 놀아주기도 하고. 네. 그래야겠어요. 아니요, 아빠가 늘 놀지는 않고. 아빠가 이제 가르쳐 주기도 슬럼프 하고. 담당인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아버님들은, 네. 같이 놀아주시는 게 더 네. 큰 힘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네. 많은 자극을 주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큰 소리 예. 울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다는 게 애들한테도 오지만 그 모습을 보면 엄마도 슬럼프가 와요. 아. 동시에 와요. 네네네. 그때 아빠가 투입되셔야 돼요. 아. 마치 막 이렇게 약간 특공대처럼. 네네. 엄마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따라오지 않아서 아이가 저렇게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엄마도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그렇죠. 자책을 하죠. 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뭘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지금 멈춰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환기도 시켜주시고 네, 엄마한테 시간도 좀 주시고 아이 데리고 또 이렇게 그 시간에 어차피 공부 안 돼요. 슬럼프 때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좀 데리고 다녀야죠. 아,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이 세상의 약간 모든 사회과학 아빠. 같은 예. 분야는 또 아빠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꺼내서 이야기도 하고 네. 공부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장난치듯이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네. 재미있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체험학습 갔는데 아이보다 아빠가 훨씬 더 재밌게 군뱅이를 막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아버님은 정말 즐거우실까 보다. 그날의 주인공은 그 아빠가. 맞아요. 아빠 생일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 아빠들이 좀 네. 환기를 시켜주고 엄마들 아까도 그 반성 많이 막 하시잖아요. 네. 예, 내가 잘못한 건가. 예, 그럴 때 아빠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나즈라.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학습에는 다 때가 있다. 아, 어르신들이 공부는 다 때가 있어. 머리가 안 돌아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럴까요? 학습에는 다 때가 있다. OX. 하나, 둘, 셋.
예, 예. 또 맞았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예. 채팅창에도 오가 많아요. 오가 많아요. 이건 예, 예. 압도적으로 오. 우리 이제 네. 전 국민님 하나 한 마음으로. 알고는 있어요, 다.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떤 학습을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제가 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이 학습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마다 때는 정말 다 다르다. 그래서 그 학습 속도라든가 성향, 기질 또는 호감, 비호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재미있게 쑥쑥 빨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고 네. 아무리 투입을 해도 튕겨져 나오는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죠. 예, 아. 이미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보면 사실 아이들이 초등교실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수학이요. 그렇죠, 수학이죠. 수학이 원래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사회도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아. 네, 사회도 생각보다 사회가 어렵나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사회나 과학, 수학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을 때는 네다섯 명도 보이거든요. 네네.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 정도 수준을 갖출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그런데 그 노력이 본인의 호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막 요즘에 한자도 챙기시고 네. 논술도 챙기시는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막 지칠 때까지 투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때 잘할 수 있는 때가 언젠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 과목이 됐든 네. 그 수준이 됐든 그 맞는 때가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강요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경험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큰 아이가 2학년 때 이제 한자 공부를 저랑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에서 우리나라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도 중요하지만 한자가 얼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학급 아이들이랑 한 7, 8년 동안 이제 한자 학습을 같이 하면서 시험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아이가 잘못 걸린 거죠. 그때 딱 이제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웬만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같이 한자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의지 있게 해가지고 4급까지 땄었어요. 2학년 때. 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시행하는 기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어문에는 직접 한자를 써야 되는 시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욕심을 제가 부리고 아이를 열심히 해서 4급까지 합격은 했지만 아이가 지금 기억하는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랑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 피해 다녔죠. 네.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책을 계속 꾸준히 좋아해서 쭉 읽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한자 과목이 들어왔어요. 한자 과목이 들어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작년 겨울방학 때 나 이제 한자 공부하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빠 근데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더니 책 속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나 어휘 내용 속에서 다 그 한자어들의 사용된 한자가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재미있고 한자가 만만하고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빠랑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책만 읽었으면 됐을 걸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복수를 했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뼈저리게 한번 느끼는 순간이 또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나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냥 바로 투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때가 됐나? 이걸 할 수 있는 시기인가? 라는 거를 좀 소극적, 그러니까 관찰은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기준을 낮추고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저도 자녀니까 어떤 그렇죠. 부모님의 영어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영어 아나운서였어요. 지금도 영어 아나운서를 하고 있고 아나운서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 가지고는 안 돼서 영어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걸 인지한 게 30이 넘어서였거든요.
지금 네이티브만큼 해요. 어. 30대부터 시작한 영어 공부가. 그렇게 늦게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때였나 봐요. 영어 그러게요. 공부 때. 근데 그거를 네. 자꾸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니까 아, 안 한 거죠. 그렇죠. 전혀 안 했어요. 네. 영어는 내 길이 아니다. 흥미가 없다. 아,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갑자기 와닿네요. 네. 예, 예, 예. 30까지 기다리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긴 좀 먼 것 하고. 같고 네. 너무 먼 저희 시기긴 채팅창에 보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고등 어머님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초중등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저 네. 역시 이제 중등 엄마다 보니까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은 어쨌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이 때인 줄 아세요. 맞아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맞아요. 지금인 줄 아시거든요. 초1 엄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2학년이면 2학년이 때라고 네. 생각하시고 3학년 엄마들 엄청 비장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 때가 안 왔어요. 아.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압도적인 양으로 그러니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그 상황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려면 당연히 문해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체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준비가 돼야 되고, 어휘도 준비가 돼야 되고, 배경지식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준비 과정을 다 모아서 때가 됐다라고 해서 터트리는, 꽃을 피우는 시기는 고등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지금 성적이 뭔가를 굉장히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시면서 지금 비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 이희경님은 고1 있어요. 이제 때가 된 건가요? 네. 아, 네. 아, 때가 된 거래요. 이제는 달렸으면 좋겠어요. 고일은 네. 달려가야지. 예, 달려야 돼요. 네. 박원희님, 저는 늦은 것 같아요. 뭐 늦은 때는 없다고 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50에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인 이후에 새롭게 공부를 하는 과정, 그것까지는 이제 아이마다 너무나 다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대학 입시라고 하는 1차적인 관문을 다 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중등 그 어느 곳도 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를 잘 다진다는 생각으로 너무 욕심 안 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OX 퀴즈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또 마무리 지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미리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골라봤거든요. 네, 두 분의 생각을 질문 보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부모님 사연 보겠습니다. 제 기준이겠지만 최소한의 공부를 시키는데도 아이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아이의 공부 정서만 나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 공부를 놓는 게 공부 정서에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예. 제가 답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어머님은 답을 알고 계시네요. 이게 기운이 이렇게 올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더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가는 멀리 못 가겠다.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안 좋은 예감이 드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맞아요. 놔야 되나요? 멀리 가야잖아요. 네. 멀리. 네. 그리고 아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경험인데 안 좋은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때 있잖아요. 그때에 아이가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이거 할 때도 힘들었고, 이거 할 때도 힘들었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어려웠어. 제가 어제 수학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거기 고등학생, 여학생이 정말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수학만 포기하면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도 못하고 막 정말 울 것 같더라고요, 학생이.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정말 막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달려가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미 너무 많은 실패 경험, 너무 많은 안 좋은 경험들이 이 학생한테 쌓여 있구나.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지 못한 채 고등학생이 됐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아이들도. 그럼요. 그런 아이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지금. 맞아요. 네. 예,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미 너무 지쳐 있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네. 잠깐 놓아라.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놓아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안 하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놓으실 때 한 이틀 놓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적게 쓰셨어. 이렇게 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놓으시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 놓으시는데요. 네. 그거 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일주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루 이틀 쉬면 애가 불안하죠. 그렇군요. 정말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루 하고 하면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쉴 때 제대로 쉬게 해주고 네. 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불안감을 아이도 경험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엄마 혼자 막 안달하시잖아요. 네. 애는 뭐 쉬라니까 쉬고 막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네. 네. 근데 왜 쉬는지, 이 쉼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엄마가 왜 쉬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엄마의 그 큰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쉬게 해줄 때는 네네. 도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쉴 때 편안하게 푹 쉬되 우리 잘 쉬고 회복해서 충전해서 제대로 달려보자. 그러려고 우리 마음 편히 쉬자. 쉴 네. 때는. 네. 최소 일주일이고 한 달, 두 달도 쉬어도 돼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도 되겠네요. 돼요. 그렇죠. 좀 갔다 오세요, 제발. 네. 쉬라 특히 이제 그러면-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특히 네. 초등에서 네. 라면 예.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음. 진짜 집에서만 쉬면 또 뭐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니까 네. 여기 시골 같은 데 가서 뛰어놀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성종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도 네, 네. 계시긴 계세요.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더 그쪽에 많은 네. 경험이 있고 이제 중심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라면 너무나 더 당연히 시간이 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공부하는 맛을 알고 좀 공부해서 내가 얻는 것, 즐거움을 좀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여야지 네. 그게 이제 쌓이면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부스터 단 것처럼 터질 텐데 네. 거기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끌고만 가버리면요. 그냥 질려버리죠. 예, 그러면 계속 끌고는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끌고는 가는데 사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한 아이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잘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로 하고 싶다. 그런데 공부까지도 더불어 챙기고 싶다면 지금 초등 시기에서만큼은 더더욱 네, 좀 기다려주시고 한두 달 정도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요, 제가 어제 상담했던 네. 저희 반에 학부모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뭐라고 실제로. 하시던가요? 쉬겠다고 너무 하시는. 그러시면서 우리 아이가 네.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놀이동산에를 함께 갔었대요. 며칠 네. 전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했었는데 너무 좋아한다고. 네. 저도 되게 행복한데 그러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기간을 정해놓고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얼른 하세요. 지금 저는 4학년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등- 시간이면 그게 훨씬 더 값진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4학년 되면 또 4학년 학부모님들은 이제 고등초등학생인데 고학년인데. 고학년인데 4, 어. 5, 6학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4학년에 하루도 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네. 쉬어도 됩니다. 쉬어도 된다고 하네요. 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부모님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대충 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깐깐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약속이 되면 대충 빨리 하고 그 상 받아야지.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딸들도 있겠지만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팍 오는데요. 사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할까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른들도 어떤 게 답인지는 사실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그 삶의 자세를 훈련해 나가고 습관을 만들어 가니까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이제 많이 시키시죠.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놓으면 어른은 본인이 계획해서 시간 안에 완성을 해내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권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일을 대충 해버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넘어간다면 순서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라면. 아,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일부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움직임이 필요하라 하는데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지금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앉아서 정적인 활동을 하면 정말 속 터지죠. 그렇군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보셔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라. 대신에 같이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대신 하고 싶은 거 먼저 운동 먼저 하는데 1시간 뭐 2시간이면 되겠어? 하고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 오늘 숙제나 이거 끝낼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시간 계획을 같이 잡으면 아이가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책임감도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싫지만은 않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찬찬히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바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저한테 투영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면 되겠군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걸로. 먼저, 네네. 저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보고 네. 예, 먼저. 안 그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안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도 저도 안 네.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사춘기 이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 부모님이 하라고 한 것부터 하던 아이가 네. 이제 점점 자기가 슬그머니 순서를 바꾼다던가 하기로 했던 걸 안 한다던가 하라고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쓱 들어가 버린다던가 하는 일들 지금 되게 많이 당하고 계실 텐데요. 네. 사춘기의 특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유튜브 보고 공부한대요. 게임 하고 공부한대요. 뭐 자기가 이렇게 내가 공부할 테니까 먼저 유튜브 볼래라고 할 때는 저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네, 아이가 그렇게 당장 바로 앉아서 바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한 30분씩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간식 먹으면서 약간 멍 때리면서 네. 좀 뭔가 마음을 정돈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충전되면 그때 움직여서 뭐 학원을 가든 공부를 하든 숙제를 하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가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냥 좀 그냥 굴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느 맞아요. 정도는. 네.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고 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늘 협상 테이블에 또 앉으셔야 돼요. 예. 네, 네. 보게 해주되 그래서 몇 분 볼 건지 뭘 볼 건지 이거 다 보면 뭐부터 시작할 건지를 조율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유튜브를 볼 때는. 네. 그러면 아이도 알죠. 네. 이거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았고 끝나면 이제 나는 시작해야 들어가야 된다. 싫지만 본인이 애초에 네. 주장했던 게 어느 정도는 먹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구인혜님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 딱 마음에 박히네요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강연 때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지금 협상 테이블 얘기를 네네. 끊임없는 대화와 조율이 네. 있어야 되니까 네. 얘기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 네. 그 이후의 과정이 진행이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일방. 이은경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 설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요. 네. 벽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 중학생들이면 네. 그죠? 중학생이 엄마가 말하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크고 있구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잘 네. 크고 있고.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부모님들. 이은경 선생님 댁은 저런가 보다. 다 말을 잘 듣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죠. 네. 예. 네, 잘 크고 있는 겁니다. 네.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학부모의 사전 질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기 주도적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빠로서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각자가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나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잠깐 이제 하나 정도는 뭐 스쳐지다가듯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아빠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그냥 아빠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뭘 너무 친절해요. 아 너무 해주기도 잘해줘요. 잘해주고. 잘해줘요. 막 예. 애 손과 발이 되어줘요. 네네네. 엄마는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거든요. 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네. 다 손발로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얘 모든 것이 되어주었었잖아요. 네네. 얘가 나고 내가 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엄마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빠는 안 도와줄 일을 엄마들은 다 이미 가서 막 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거를 단숨에 끊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엄마 없이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애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큰다고 해야 되나? 네, 주도성도 키워지고 좀 강해지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애들이랑 자꾸 어디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시간을. 네. 엄마 없는 시간을 아빠랑 보내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그렇겠네요. 엄마는 물티슈부터 다 갖고 가지만 아빠는 과자 먹다 끈적해지면 이거 어떡하지? 내버려두는 상황. 카드만 네. 있으면. 아, 그래요? 카드만 있으면 되죠. 끈적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 보면 또 사라져 있잖아요. 네네. 그 꼴을 우리 엄마들은 못 보는 봐요. 거예요. 네, 못 보죠. 아, 그렇군요. 아버님과의 이렇게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예, 자녀가 둘이면 단 셋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은경 작가랑 동의를 하고요. 네. 같은 의견이고 조금 더 하자면 사실 그 남자들이 가진 남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네, 그 뭐 자기주도적인 인간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 되게 많이 무슨 있죠. 거죠? 많이 예. 있지만 그 중에 자존감, 자신감, 뭐 자기 효능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네.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능력에 네. 대한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렇죠. 여자분들은 본인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맞아요. 네. 그래야 사신다면서요? 그렇죠. 남자들은. 근데 네. 이제 그게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도 사실 1학년 때 가장 그게 넘치거든요. 근데 네. 점점 현실을 마주하면서 조금씩 많이 무너지는데 네. 엄마보다는 조금 더 아빠가 그런 쪽에서 강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의 모습을 그냥 배우고 네. 닮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빠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친절해지고 섬세해지기도 많이 했지만 맞아요. 칭찬은 많이 안 하세요. 아. 본인이 많이 듣지도 않았고 네. 사실 엄마들은 여자분들은 만나면 서로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너 네,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예뻐졌니? 예쁘냐고. 저희가 살 보기에는 빠졌네. 저희가 보기에는 맞아. 변화도 없고 하나도 안 예쁘신데 왜 이렇게 안 늙어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예. 다 늙었는데 맞아요. 네. 서로 같이 네. 늙어가는데 네. 아니 모두 다 그렇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 근데 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게 맞아요. 칭찬을 잘하시는데 남자들의 아. 문화 속에서는 칭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만나면 일단 그래요. 뭐 욕을 한다든가 네, 되게 네, 편한 이야기 네. 그런 게 이제 남자들의 문화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신경은 쓰지만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은경 작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세하게 잘 챙겨주고 칭찬도 많이 하는 엄마의 칭찬보다 네. 가끔씩 있지만 묵직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한 방 들어오는 그 아빠의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봤던 아빠의 모습도 있지만 더불어서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네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자존감을 한 번씩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빠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그 칭찬이 우리의 정서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과를 예쁘게 깎아왔어. 초등학생인데 웬일로? 네. 엄마 친구가 놀러 와서 그럼 엄마 친구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얘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사과를 예쁘게 깎아? 네. 아이고 오늘 하루만 한 거야. 아니야 얘 못 깎어.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겸손. 네, 네. 겸손 맞아요. 겸손의 미덕이라고 네, 칭찬을 그냥 계속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네요. 예, 안 하던 알겠습니다. 아빠가 하면 더 크죠. 그러니까요. 네. 아빠가 묵직하게. 그럼 한 열흘은 참으셨다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하시는 그냥 건가요? 원래가 원래 보통이 주기가 그러세요. 열흘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날 때 한 번씩 네. 애써서 한번 크게 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아쉽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셨지만 이은경 작가님, 이 선생님께서 워낙 즐겁게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주셔서 아마 더 즐겁게 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꼭 시청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오늘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학부모 여러분들 고민 많으신데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님들의 제가 또 아빠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버님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좀 아버님들께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많이 아버님들이 정말 많이 가정을 챙기고 아이들 육아 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실 좀 더 필요하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아빠와 보내는 시간들, 경험들, 그러한 뭐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좀 쌓여서 네. 우리 아버님들이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과 좀 존재감이 좀 커지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거실에 있는 소파를 자리 잡고 계시는 것만이 그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활동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영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 때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께서 웬일이래? 뭐 이런 식의 반응하지 마시고 아버님을 좀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격려하고 아이들 앞에서 많이 세워주시면 또 그러면 또 잘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겪으시면서 좀 균형 잡힌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갑자기 웃으셨어요. 뭐 전국의 비웃었어요? 전국의 아버님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쌓이셨나 봐요. 네. 그렇네요. 어쨌든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엄마들은 자꾸 자책을 해요. 그냥 그 하루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한 90%가 자책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저희 큰아이가 중요한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영어로 쓴 내용을 외워서 1분 동안 말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어제부터 초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아이예요. 늘 불안한 애예요. 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더라고요. 뭘 먹고 가야 더 좋잖아요. 네. 근데 먹을 수 있는 걸 다 꺼내는데도 못 먹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빠들 같으면 한 끼 굶으면 죽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 뭔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그렇게 황망하게 아무것도 안 먹고 떠나버린 식탁을 보면서 뭘 사놨으면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진짜야. 훈훈하네요. 아빠는 했는데 죽어? 이런 얘기하고. 우리 엄마들이 매일 이렇게 살아요. 네. 그게 이제 짧던지 길던지의 차이인데 이런 감정.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잘했다면 아이한테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를 이제 계속 곱씹으면서 하루를 보내죠. 이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어려우세요, 실제로. 실제보다 마음이 더 어려우신 게 맞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견디면서 지내는데 우리 어머님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식탁을 보면서 자책했지만 결심한 게 있죠. 뭔가 구해봐야 되겠다. 이제 또 중요한 시험은 계속 다가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시험 날에는 뭘 줘볼까? 그리고 얘가 끝까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나를 자책하지는 말자라는 결심을 오늘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날마다 그렇게 조금 용기를 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를 너무 자책하면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님들 울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근데 엄마들은 다 느끼시는 네. 감정일 거예요. 네. 저도 막 뭉클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 챙기는 건 여자의 몫이 좀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다 같이 웃은 건 여기 계시는 다 남성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스태프들은. 네. 근데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방송을 좀 부부가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유튜브도 역시 신랑하고 같이 좀 남편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 행복하세요. 아, 네.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낼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즐겁게 웃기도 했고 또 배운 점도 많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 예전과 또 다른 토크 콘서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부모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 역할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끝으로 토크 콘서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설문조사 링크 나가고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콘서트를 만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